왕년의 슈퍼스타 실베스터 스탈론이 로키란 제목을 가지고 만든 영화는 총 6편입니다. 로키 1편이 처음 제작된 해가 1976년이고 6편격인 로키 발보아가 2006년에 발표되었으니 무려 30여 년 동안 시리즈가 진행된 것이죠. 스포츠 영화 하면 여전히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제목이자 스탈론 하면 곧바로 로키란 이름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로키의 그 유명한 주제곡은 인간 승리격의 스포츠 관련 컨텐츠에 가장 애용되는 멜로디이기도 하지요. 사실 실베스터 스탈론이 2006년경 로키 발보아를 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간의 시리즈 이미지를 한 번에 무너뜨렸던 로키 5편의 대실패를 만회하고자 했던 명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다 지난 캐릭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동어 반복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대중들은 지지를 하였고 저 또한 1편의 향수를 마음껏 추억하기에 더없이 좋은 이벤트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명 스탈론 본인에게나 팬들에게나 의미 있는 마무리였죠. 하지만 이후로 또 10여 년이 지나서 크리드라는 스핀오프 형식의 작품을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할리우드가 소재 고갈에 시달린다지만 어떻게 마무리시킨 시리즈를 또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아폴로 크리드의 사생아라는 시리즈에선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던 캐릭터를 전면에 배치한다는 건 억지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었죠. 추억 속의 영웅을 훼손시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생각보다 평이 좋았고 심지어 2015년 최고의 속편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는 도저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크리드는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영화입니다. 로키 1편 이후 최고의 속편이라는 평가가 결코 헛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로키 시리즈가 크리드의 스핀오프라는 평가까지 했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크리드는 로키 1편의 주요 설정들과 스토리라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에도 주변 환경에 의해 꽃을 피우지 못하지만 권투를 향한 열정으로 홀로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 태도는 확연히 다르지만 처음엔 비협조적이었다가 결국 주인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트레이너. 프로 연맹 내에선 풋내기이지만 결국 현 챔피언의 눈에 띄어 급작스럽게 챔피언의 도전자가 된다는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 로키가 권투를 소재로 한 애절한 러브 스토리란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부분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크리드는 영리하게도 이러한 동일 설정 가운데서도 로키의 골수 팬들만 이해할 만한 시리즈 각 편의 주요 재미 포인트들을 되짚어줍니다. 주로 아도니스와 로키의 대사나 동선 중에 크게 이질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 시나리오의 영민함과 감독의 연출력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블랙팬서를 연출했던 86년생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원작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기획으로 로키의 명성을 훌륭히 재현해내고 있으며 자기만의 젊은 감각을 버무려 기대 이상의 감흥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훨씬 진일보한 경기 장면은 실제 경기를 보는 듯한 재미를 제공하며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오른 로키의 여러 스코어를 변주하고 디지털 감각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부분은 귀를 즐겁게 합니다. 스포츠 영화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어차피 주인공이 이기게 되어 있으니 핵심은 어떻게 이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크리드 또한 그러한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크리드는 스포츠 영화의 소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로키 1편의 스토리라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기획은 위험 요소가 다분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감독은 원작에 함몰되어 자기가 느꼈던 감동을 펼쳐보고자 자신만의 정서에 심취하지만 관객은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드 또한 위험성이 다분한 기획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위험성을 상쇄시킬 만한 요소는 분명합니다. 로키란 캐릭터가 주는 후광은 스포츠 영화에 머물기보다 휴먼 드라마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로키가 이미 보여준 역경들을 차례대로 따라가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른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의 삶이란 거기서 거기이며 자신의 약점과 열등적인 상황을 온 힘을 다해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건 환영받는 이야기거리입니다.
크리드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처음엔 크리드라는 성의 무게감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러 편견과 스스로 아버지의 명성에 걸맞는 준비가 될 때까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당당히 크리드라는 성을 얻어냅니다. 우리는 로키에 대한 추억을 곱씹으며 친구 아들에 대한 대견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클래식 음악 중 파헬벨의 캐논이란 곡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멜로디의 곡이지만 우리에겐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변주곡으로 더 알려져 있죠. 크리드는 캐논 변주곡 같이 로키의 훌륭한 디지털 변주곡이라 칭할 만합니다.